저녁 10시 소파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니 이름 하나가 떠 있었죠. 아는 사람의 연락이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받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화면이 꺼지는 걸 그냥 지켜보았어요. 예전에 당신이라면 새벽 2시에도 전화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던 사람이었어요. 모두의 감정을 받아주던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런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런 적 있으신 분 계시죠? 연락을 끊고 나서 오히려 편안했던 그 순간, 나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이제 차가운 사람인 건가?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말이에요. 오늘 이걸 알게 된다면 그 감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차가워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당신이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뇌과학 안에 있거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정말이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자기 일처럼 걱정했고, 가족이 다투면 중간에서 혼자 다 받아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먼저 나서서 풀어주고, 동료가 지쳐 보이면 먼저 말을 걸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와도 선뜻 손이 안 가고, 만남이 잡혀 있으면 며칠 전부터 이미 피곤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 왜 이러지?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건가? 하고 스스로를 탓했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당신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단언컨대 아니에요. 새벽 2시에도 전화를 받던 사람이 어떻게 차가운 사람입니까? 가족 갈등을 혼자 다 받아내던 사람이 어떻게 냉정한 사람입니까? 그만큼 오래, 그만큼 깊이 줬다는 증거입니다. 지쳐있다는 건 나쁜 신호가 아니에요. 그만큼 열심히, 그만큼 오래 버텨왔다는 증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 이건 당신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앨리슨 우드브룩스 교수 연구팀이 밝혀낸 게 있습니다. 감정적 에너지가 반복적으로 소모될 때 우리 몸은 자동으로 보존 모드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감정의 연결을 차단하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반응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건 나약함이 아니에요. 당신 몸이 당신을 살리려는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 사실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닐 수 있어요. 발달 심리학자 존 볼비는 평생에 걸쳐 애착 이론을 연구했습니다. 어릴 때 가까워질수록 상처를 받았던 경험, 사랑받고 싶었지만 그게 늘 조건부였던 경험.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성인이 돼서도 누군가 너무 가까워지려 하면 먼저 물러서는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건 결함이 아닙니다. 그 시절의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예민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일찍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집에 전기가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차단기가 내려갑니다. 집 전체를 화재에서 지키기 위해서요. 고장이 나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딱 그 차단기예요. 너무 많은 감정이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내려간 거예요. 당신이 망가진 게 아니에요. 당신의 몸이 당신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탓하고 계셨다면 잠깐 멈춰주세요. 당신은 나빠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차단기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당신은 사람을 무작위로 끊어낸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시면 알 겁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2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미 알아챘죠. 칭찬을 하는데 뭔가 조건이 붙는 사람, 오래전부터 그 패턴이 보였어요. 다가왔다가 사라지고 또 필요하면 나타나는 사람. 아무도 말해주기 전에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쯤 이런 적 있으시죠?
저 사람 왠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왔는데 나중에 보니 딱 맞아떨어졌던 그 순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예민한 게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나오미 아이젠버거 박사 연구팀이 밝혀낸 게 있어요. 사회적으로 거절당하거나 상처를 받을 때 우리 뇌에서 신체적 고통을 처리하는 영역과 정확히 같은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상처받는 건 실제로 아픈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뇌가 그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랫동안 그 고통을 겪어왔으니까요. 편집증이 아니에요. 수천 번의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차단기 이야기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차단기가 영원히 내려가 있으면 따뜻한 것도 밝은 것도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나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나를 가두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과부하가 없을 때 차단기가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건 들어오고 해로운 건 막아낼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브리검영 대학교의 줄리안 홀트 런스타드 박사가 148개 연구, 3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장기적인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담배를 15개비씩 피우는 것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다는 겁니다. 고립이 단순히 외로운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에도 그대로 새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끊어내는 게 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 곁에 억지로 있는 것도 그만큼 나를 갉아먹어요. 누군가를 끊어낸 뒤 안도감이 왔다면 그건 고립이 아닙니다. 그건 데이터예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거든요. 대부분이 놓치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가리는 게 차가운 게 아니에요. 내 평온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 그게 바로 차단기를 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너무 예민한 게 아닙니다. 너무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정확한 겁니다. 그 정확함이 지금 당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실제로 해낸 사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30대 직장인 박대리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팀에서 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먼저 다가갔고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혼자 다 풀어냈어요. 퇴근 후에도 동료 고민을 전화로 들어줬고 주말에는 가족 갈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정작 본인 감정을 들여다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을 떠도 피곤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오면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죠. 박 대리는 조금씩 연락을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죄책감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거든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저 사람 섭섭하지 않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3개월을 버텼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평균 수면 시간이 1시간 반 가까이 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씩 덜 무거워졌습니다. 업무 집중력도 돌아왔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정작 진짜 친구 2명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쏟는 곳이 달라졌으니까요. 이분이 특별히 강한 사람이었던 게 아닙니다.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차단기를 다시 올릴 수 있는 힘이 처음부터 당신 안에 있었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도와 공허를 구분하는 겁니다. 누군가와 거리를 뒀을 때 그 이후에 어떤 감각이 오는지 잠깐 들여다보세요. 안도감이 왔다면 그건 경계예요. 내 몸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반면에 공허함이나 불안이 왔다면 그건 회피일 수 있어요. 감정이 데이터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내 몸이 먼저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에너지 영수증을 써보는 겁니다. 2주 동안 딱 한 가지만 기록해 보세요. 누군가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뒤에 에너지가 채워지는 사람인지 빠지는 사람인지요.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름 옆에 더하기나 빼기 하나만 적어도 충분해요. 2주가 지나면 어떤 관계가 나를 살리고 어떤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하는지 머리가 아니라 기록이 말해줄 거예요. 세 번째는 작은 회로 재연결입니다. 긍정심리학자 에드 디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관계의 수가 많은 게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깊이 연결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채워지는 사람, 내 말을 들어줄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먼저 작은 연결을 시도해 보세요. 긴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짧은 안부 하나여도 충분해요. 그게 차단기를 조금씩 다시 올리는 일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많은 걸 말해줍니다. 그만큼 지금 관계에서 지쳐있다는 거겠죠. 그만큼 오래 버텨왔다는 거기도 하고요. 그 마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지쳐 멀어지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따뜻함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 잠시 숨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말 꼭 드리고 싶었어요.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줬던 사람이에요.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가장 오래 홍자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깊이 사랑해 본 사람이거든요. 혹시 오늘 영상을 보면서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생기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관계에서 멀어진 후 오히려 편해졌던 경험,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인지,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 정말 꼼꼼히 읽고 있거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혼자 보기 아깝다 싶으신 분은 주변에 지쳐있는 분께 슬쩍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 인덱스였습니다.